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비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97번째 시간으로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이향아. 어렵게 IMF 여파를 견디면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딸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노라고 했다. 그 애는 어려서부터 눈이 높고 선택이 까다로웠는데 헌차를 타겠다는 것이 기특하였다. 책만 파고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배우고 왔구나 싶었다. 그런데 나는 그날 대뜸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물었었다. 내가 묻고도 순간 움찔했다. 아이는 처음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럴만도 하다. 이런 경우 어른으로서 궁금히 여길 수 있는 사항은 뻔하다. 차종이 무엇인가? 몇 년 동안 몇 킬로미터나 달린 차인가? 가격은 얼마인가? 전에 큰 사고가 난 적은 없는가? 자동차 임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함부로 굴리던 차가 아닌가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하다니 차의 기능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자식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엉뚱하고 철이 없다면 몰라도 그런 말은 보통 하기 어려운 말이었던 것이다. 얼마 동안 어색한 침물이 흐르는가 싶더니 아이는 기어코 그건 왜 물으세요 하였다. 내가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아마 얼렁뚱땅 얼버무렸을 것 같다. 색깔이 무엇이냐고 묻는 건 어제 오늘 생긴 버릇이 아니다. 나는 대체로 색에 중점을 두고 물건을 선택한다. 어렸을 적 추석이나 설명절이 가까워지면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치마 저고리 색을 정해놓고 고집을 부렸었다. 필동이나 책받침, 지갑이나 칫솔 하나를 살 때도 물건의 품질이나 견고함은 둘째고 색을 우선으로 삼았다. 마치 색깔에 그 물건의 품질은 물론 가치가 담겨있기라도 한 것처럼 진지하고 심각하게 따졌던 것이다. 앙드레 지드의 소설 전원교향곡의 소녀, 소경소녀, 제르드르에트는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갖가지 색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 보라색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비올라 소리가 같을까요? 연두색은 어떤 것인가요? 오보의 소리 같을까요? 그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색깔들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로 환치하려고 상상력을 동원했던 것이다. 오감으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색을 색으로만 분리시켜 보거나 소리를 소리로만 따로 떼어서 듣지 않는다. 어떤 색깔에서는 일정한 소리를 연상하고 어떤 소리에서는 그 소리만이 가지고 있는 색채를 떠올리기도 한다. 무심히 주고받는 일상에도 무수한 색채들이 있어 그것이 말을 더욱 감칠맛 나게 한다. 푸른 꿈, 분홍색 편지, 검은 손길, 새빨간 거짓말, 보라색 꿈, 노란 현기증, 색채마다 감정이 있고 이미지가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그 애는 플라스틱 리본 모양의 머리핀이 유행하였고 교실은 여러 색의 핀들이 어우러진 꽃밭 같았다. 남들과 똑같은 것을 갖기 싫어서 나는 주홍색을 골랐었다. 그날 선생님은 하필 색의 상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빨강은 정열, 흰색은 순결, 노랑은 희망, 초록은 평화, 주홍은 질투. 나는 머리핀을 슬쩍 빼내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나 선생님도 아이들도 내가 질투의 주홍색 머리핀을 꽂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후였다. 그 시절에는 질투라는 말이 비상보다도 독하게 들렸었다. 나는 질투의 주인공으로 판정이라도 받은 듯 부끄럽고 창피했다. 거디 오랫동안 주홍은 내게 씁쓸한 기억의 뒤편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늦가을 감나무 가지끝 까치밥으로 매달린 홍시를 볼 때, 여름 저녁 노을이 화려하게 타오를 때, 울밑에 익어가는 꽈리를 발견했을 때 나는 주홍색을 선택했던 어린 시절의 내 안목을 칭찬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세상은 주홍색 말고도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색으로 차 있는가.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서 어찌 한 가지만을 끝끝내 좋아할 수 있겠는가.
주홍을 좋아하던 나의 취향은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미칠 듯이 보라색에 빠졌던 나는 다시 올리브색으로 마음을 바꾸었다. 한때는 회색이 좋아서 4년 동안 회색 주름 치마만 교복처럼 입고 다니기도 하였다. 흰색에 검은색으로 가는 무수한 과정에 회색이 있다. 회색이 어둡고 칙칙하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소리다. 이 회색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조연 배우나 배경이 되기를 희망한다. 회색은 그 곁에 있는 화려한 색의 오만함을 진정시키고 경솔하게 들떠있는 가벼운 색에 신중한 무게를 주며 자신만을 고집하는 강렬한 색의 독선을 막아준다. 살아갈수록 점점 좋아하는 주변인과 색의 범위가 넓어진다. 전에는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색도 주변과 어떻게 좋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유치하게 들릴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계속 무슨 색을 좋아했어요? 묻는다. 전체의 골격과 내용이 아닌 지극히 사소한 형식에 기울이는 호기심, 그 껍데기 포장이요 일시의 감각에 불과한 색깔에 내게는 계속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그 사람 성격은 불과 같아. 그 사람은 아주 잔잔하지. 사람의 이미지도 색깔로 다가올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날이 선 칼같이 단호하다. 있는 듯 없는 듯이 조용한 사람, 산뜻하고 강렬하여 눈부신 사람. 나는 사람을 보면서 혹은 유순하고 혹은 과감한 색깔을 떠올리고 난다. 내게서는 무슨 색이 연상될까? 거룩하고 우아한 색깔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둡지 않고 화창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가진 오감 중에서도 시력처럼 고급한 감각은 없다. 이 세상 온갖 모양을 변별하는 눈, 산천을 둘러보고 색깔을 구별하는 눈을 가진 것은 예사로운 행운이 아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